제1장. 잔잔한 저녁. 저녁 노을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골 마을 작은 2층 집 거실에서 선영은 손녀 소민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의 손은 40년 간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7살 소민이의 맑은 목소리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딸 윤정이 나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다. 사회복지사라고 했지만 이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복지사가 어디 있나.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곧 올 거야. 배고프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선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윤정의 남편 재호는 일주일째 출장이라고 했다. 요즘 들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았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선영은 간호사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경험으로 딸의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 윤정의 말끝이 흐려졌다. 선영은 딸의 어깨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분명 집에서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제2장. 낡은 상자. 평온했던 일상은 며칠 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렸다. 그날도 윤정은 일찍 나갔고 선영은 홀로 7살 외손녀 소민이를 돌보고 있었다. 장난꾸러기 소민이는 집안 곳곳을 누비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졸랐다. 할머니, 여기 숨을게요. 소민이는 깔깔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선영이 부엌에서 오후 간식을 준비하는 사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혹시 다쳤나 싶어 선영은 재빨리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소민아, 뭐 하고 있니? 서둘러 안방으로 향한 선영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평소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책상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민이는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상자 뚜껑을 열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숨겨둔 보물이에요?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고 그 옆으로 다양한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분명 윤정의 것이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선영은 먼저 소민이를 거실로 보냈다. 소민아, 할머니가 만화 켜놓을게.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이가 나간 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두껍게 묶여 있었고 대략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금 사이로 끼워져 있던 의심스러운 서류들이었다. 지역개발투자금 수령확인서, 토지매입 대행 수수료, 인허가, 진행비용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적힌 계약서들과 함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서류들에 찍혀 있는 도장들이 상자 안의 인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선영은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서류들은 처음 접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딸 윤정이 그토록 감춰왔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제3장. 의심의 그림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선영은 발견한 상자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딸 윤정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심이 스며들었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 텔레비전을 켜두던 중 화면에 나온 속보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선영은 들고 있던 국자를 식탁 위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면 속에서는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 8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오열하며 호소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옆에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닦고 있었다. 선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기자가 계속해서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이번 사기 사건의 핵심은 미래재건 프로젝트라는 허위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범죄 조직은 가짜 인허가 서류와 위조된 토지 매입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만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위조된 인감 도장을 사용해 정교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재건 프로젝트. 선영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 단어는 며칠 전 상자에서 발견한 서류에 적혀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다. 뉴스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범죄 조직이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접근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자식들 몰래 노후자금이나 생활비까지 털어서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다. 화면에는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들이 공개되었다. 수십 개의 위조 인감 도장들, 가짜 계약서 더미,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검은색 가방들. 모든 것이 며칠 전 발견한 상자 안 물건들과 너무나 흡사했다. 선영은 몸서리가 쳤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이 돌아오고 있었다. 선영은 황급히 텔레비전을 끄고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가장하려 애썼다. 문이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실까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미 다 해놨어. 피곤할 텐데 먼저 씻고 와.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도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날카로운 의문들이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내 딸이 정말 저런 끔찍한 일에 연루된 것일까?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